이번 사연은 이유 없이 올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신우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신우는 말 그대로 처먹고 할 짓 없으니까 시기나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결혼 3년 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신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된 신우이지만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신우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댁의 호의로 다가가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가 낯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우가 저를 더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10년 넘게 해본 사람으로서 이유 없이 정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유 없이 정이 안 가는 사람이라도 신우가 저에게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도록 신우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니 저도 신우에게 잘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있는데 설마 그런 이유로 사람을 싫어한다고?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도 제 생각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자식들 학교 성적에 그리 연연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했고 대학도 전문대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좀 부러워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라는 이유로 저를 시기했던 친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뒤에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가며 저를 험담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이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부잣집 딸이라서 걔네들이 나한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저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의 조언대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경력을 쌓아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7년 만에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빠는 아빠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하셨지만 저는 괜한 승부욕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아빠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죠.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자기 인생 로또 맞은 거냐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괜한 욕심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도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했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 정도 됩니다. 시부모님도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회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가 오면 반겨주고 가면 아쉬워하는 정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시부모님이 관심이 없으면 좋은 거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나도 안 해본 일을 네가 왜 하니? 마음만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상을 한 번은 차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할 줄 아는 음식이나 있고 사회생활하느라 음식하는 것도 못 배운 우리 며느님이 무슨 생신상을 차린다고 이러시나? 하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 때는 외식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드렸고 식대를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네가 선물도 사왔는데 무슨 식대까지 계산을 하니? 너네 돈 모아야지. 이러시더군요. 결국 식대는 시어머니가 계산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예요. 결혼할 때 받은 전세 대출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신우가 너무 심하게 간섭을 했죠. 신혼집, 식장, 신혼여행까지 신우는 온갖 참견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한 대로 따라주었는데 신우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간섭을 했어요. 신우는 저희의 2세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신우는 남의 인생도 본인이 결정하고 남들이 자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세심하면서 배려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집안일에 대해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시간 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 대한 계획을 협의해가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남동생 집안일하는 꼴 못 본다고요?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좀 높거든요. 신우는 저와 남편의 연봉 차이를 거론하면서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신우는 자기 남동생이 집안일을 하는지 감시도 했어요. 신우는 우리 연봉 차이를 들먹이면서 제가 자기 남동생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신우는 저를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을 알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문대 졸업하고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번다. 신우는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했어요.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 말은 동생을 아끼는 누나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가 부모님 회사에서 편하게 일한다는 말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가끔씩 저에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여자가 사회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다.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엄마, 그런 말 하지도 마. 쟤는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는 내 동생만 불쌍하지. 이러는데 참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은 왜 하냐고 해도 신우는 내 말이 틀려? 이러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게 요구도 했습니다. 신우가 전화로 시아버지 손목시계가 낡았으니 새로 사드리라고 하길래 시아버지께 물어보면 시아버지는 멀쩡한 시계를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손목시계 사지 말라는데요. 신우에게 이렇게 말하면 신우는 너 부잣집 딸이잖아. 그냥 하나 사드리지 그걸 또 물어보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식 절차를 밟아 부모님 회사로 이직한 것이고 다른 사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남들 받는 만큼만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우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이러면서 비웃더군요. 참기만 하다 보니 제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신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취미가 배낚시예요. 몇 년 전에 아빠는 엄마 몰래 요트를 샀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엄마는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마음대로 사냐고 아빠를 혼내면 아빠는 그럼 내가 팬티만 입고 동네 한 바퀴 그럼 내가 팬티만 입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올게. 이러셨대요. 저희 아빠가 좀 이런 식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일을 저지르고 엄마한테 혼나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엄마가 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스타일. 결혼 전부터 저희 남편은 배 운전 면허증을 따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아빠 배 운전을 곧잘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과 함께 배낚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멀미가 난다고 힘들어했지만 시어머니는 워낙 회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배낚시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사돈 덕분에 내 허벅지만한 우럭회를 먹어봤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아빠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말했더니 아빠는 언제든 얘기만 하라고 시부모님과 함께 낚시를 가자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빠의 말을 전했더니 시어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신우는 자기랑 자기 남편도 회를 좋아한다면서 이번에는 자기네 가족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핸드폰을 보더니 자기네 편한 일정을 말하며 그 날짜로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안 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배낚시를 갈 때도 시부모님만 모시고 갈 생각이라 했더니 신우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신우가 우리 사생활을 간섭하고 내가 아빠 회사에서 놀고 먹으며 돈 번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비웃지 못해 안달난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했죠. 신우는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몰라? 이러더군요.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박을 했으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기면 되는 줄 아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까짓 요트 하나 있다고 지금 잘난 척이냐고 하더니 전문대 나와서 부모 회사에서 놀고 먹으며 일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신우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사람은 각각 능력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남동생 부부의 일에 심한 간섭을 하는 것으로 집안의 어른 행세를 하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다 함께 외식을 하면 우리가 늘 식대를 계산했는데 그럴 때는 아들, 딸 따진 거냐고 했습니다. 신우는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내 친정 부모님이 부자인 것을 질투하는 것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죠. 질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질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자격지심을 당당하게 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나 무시하는 것 좀 봐. 우리 집안 전체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우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고요.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누나가 운다고 해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팩트를 날렸고 신우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 사실 사람 마음에 꽂히는 말 잘하는 편이에요. 그날 신우에게 더 날카로운 말들을 해줄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계셔서 많이 참았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에게 못된 소리 하면 저는 2배로 갚아줄 생각이에요. 올케 친정부모님이 부자인 게 뭐 그리 배가 아플 일일까요? 남동생이 부잣집으로 장가갔으면 좋아할 일 아닌가요? 못된 신우를 잘 밟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응해야죠.